안녕하세요, 에피가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이전 버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도 현재까지 2022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2021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나오자마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버그도 많고 이전에 사용하던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프트웨어가 좀 지나서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버전이 충분히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애프터 이펙트 18.4.1 버전을 사용을 했었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는 2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중간에 19 버전, 20 버전, 21 버전은 없어지고 연도에 맞춰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멀티 프레임 렌더링은 여러분들이 에디트에 가게 되면 프레퍼런스에 메모리 앤 퍼포먼스에서 여러분들이 얘의 성능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겠다 싶으면 얘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CPU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이네이블을 체크하고 렌더링 하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7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얘를 50%까지 올려서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프리뷰에 가시게 되면 미리 보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캐시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작업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얘가 프리뷰를 미리 걸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임 마커가 있는 부분서부터 프리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할 것인지, 설정한 영역에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캐시의 영역도 내가 작업 영역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임 마커가 있는 부분서부터 프리뷰를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프리뷰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해 놓고 OK를 한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프리뷰 되어 있는 이 값들을 먼저 지우고 나서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가서 퍼지의 올 메모리 디스크 캐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지죠. 그래서 저는 내용들을 싹 지우고 렌더링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M을 누르고요.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버전으로 렌더링을 걸었을 때 지금 현재는 10초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CPU의 코어수나 램의 용량,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렌더링 속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렌더링 속도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된 동영상을 클립별로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동영상이 편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 일부 영역을 잘라내서 색상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클립 하나하나를 잘라내기가 정말 귀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클립을 하나하나 잘라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씬 에디트 디텍션이라고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레이어에 가면 가장 하단에 씬 에디트 디텍션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메뉴 같은 경우는 마커를 찍어주는 거예요. 각각 클립의 어느 위치다라고 마커를 찍어주는 건데, 자, 일단 마커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OK를 누르게 되면 얘가 알아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마커가 다 찍혔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클립 1, 2, 3, 4, 5, 6, 6개가 이렇게 클립이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K를 누르면 각각의 클립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J, 이런 식으로 마커를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마커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Delete All Marker 이렇게 선택하면 전체 마커가 지워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어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명령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레이어를 자르죠. 스필트 레이어의 씬 에디트, 얘를 체크를 하고요. OK를 누르죠. OK를 누르게 되면 얘가 클립별로 하나씩 하나씩 잘라진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아까 마커 찍힌 부분이 이렇게 클립별로 각각 나누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움직임이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겠죠. 이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잘라줬는데 정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언두를 할게요. 자, 취소를 하고 다시 명령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명령 적용하고 이번엔 이 밑에 있는 Create Pre-Compose 있잖아요. 얘를 체크를 하고 OK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조금 전과 동일하게 잘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하나하나가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졌어요.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클립이 잘리고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 보면 컴포지션의 길이와 그리고 클립의 길이가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클립을 자르는 명령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리뷰라는 것도 있는데, 이 리뷰라는 것은 동영상 협업 툴인 프레임 IO로 화상 통화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리뷰 with 프레임 IO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참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이 여기에 하나 있고요.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로트 브러쉬를 한번 했었잖아요. 이 로트 브러쉬가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클립을 일단 요걸 닫고요. 클립 옆에 여러분들이 렌더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렌더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프레임 렌더 타임이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 시간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컬럼에 가서 렌더 타임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컨트롤 M을 눌러서 렌더링 할 때 렌더링 메뉴 중에 지금 보시면 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 렌더링이 끝났을 때 알려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렌더링이 됐을 때 알려주는 명령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옵션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옵션을 누르게 되면 환경 설정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환경 설정의 맨 밑에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알려주는데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C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핸드폰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와치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렌더링이 끝나게 되면 알림이 오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멀티 프레임 렌더링하고 편집 기능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